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멈춤 속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구독해온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취준, 취업, 이직 사이에도 여러 커리어 전환을 경험했어요. 2년간 취업이 되지 않아 뭐라도 해보자며 시도했던 유튜브가 반응을 얻으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취업을 한 후 저의 취준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공유하며 당시 텀블벅 전자책 최고 매출인 2천만 펀딩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의 시간관리 노하우를 담은 플래너를 제작하며 3천만 펀딩을 달성하였고, 퇴사를 한 후 플래너 판매를 본격화하며 마음 챙긴 문구 브랜드를 창업하기도 했죠.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1인 기업 생활에 저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면접을 보러 다니며 다시 회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재취업에 성공하며 현재의 직장에 안착하게 됐죠. 성취감을 느끼던 순간도 있고 스트레스에 몸부림치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5년 10월 저는 출산을 앞두며 커리어 멈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휴직을 마주하게 되니 새삼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이나 회사 커리어에 목을 매는 타입은 아닙니다. 내 일을 할 수 있으면 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한 번의 창업을 경험해본지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슬슬 집을 살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 사야 될 것도 많고 소비도 많이 늘 텐데 대출금까지 나간다 생각하면 한 명의 월급이 아예 사라져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매월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꼬박꼬박 챙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고작 돌이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출근하게 될 생각을 하니 그것도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인분도 해내지 못하는 빌런, 집에서는 무심하고 무책임한 엄마가 될 것 같다는 게 눈으로 환히 그려졌거든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내기엔 제 체력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부족할 것 같았죠. 거기에 둘째 계획까지 생각하면 더 답이 없었습니다. 휴직 한 번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 보였는데 두 번째 휴직을 쓰면 회사에선 얼마나 빌런의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일까요? 사실 임신, 출산을 준비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나마 욕을 가장 덜 먹을 수 있을까를 수십 번 고민해 보았는데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은 먹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계획까지 있는 이상 언제까지 회사에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젠가는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리어 멈춤의 시간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육아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한편으론 저의 또 다른 가능성을 테스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 취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봤는데요. 처음으로 떠오른 건 잠옷이었습니다. 원래도 저는 잠옷을 좋아하긴 했는데요. 특히나 임신을 하고 난 후에는 몸이 불편해지다 보니 잠옷의 기능과 디자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첫 판매는 사입으로 할지 제작으로 할지 고민하며 나름대로 핀터레스트에서 컬러칩과 패턴까지 서칭해 보았는데요. 찾아보니 아무래도 잠옷 시장에서는 차별화를 이루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이미 예쁜 잠옷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실용성 측면에서는 자주 같은 브랜드가 이미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되었거든요. 나만의 차별화되는 브랜드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생각도 접어야 되나 싶던 와중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제 알고리즘을 도배한 웨딩드레스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나 웨딩드레스 좋아하지? 사실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꽂혔던 아이템도 바로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인스타에 관련 게시글이 뜨면 지나치지 못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던 탓에 제 알고리즘은 결혼식 후에도 계속 웨딩드레스로 꽉 차 있었는데요.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좋아하는데 정작 드레스는 본식 때 딱 한 번 입어본 게 다라 나름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 업계를 흥미롭게 봐왔던지라 제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브랜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브랜드 론칭 타임라인도 만들고 타깃 페르소나도 그리고 브랜드 포지셔닝 맵도 짜고 운영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물론 돈 먼저 쓰고 보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봐도 끝이 없는 예쁜 드레스들을 보면서 두근거림과 설렘, 기대 같은 것도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문구 브랜드 창업보단 절차가 복잡하고 재고 부담도 더 크지만 그때에 비해 직장 생활짬은 더 차서 그런지 덜 부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일을 추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니 조금 느려도 충분히 즐기며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물론 걸림돌도 있습니다. 바로 출산과 육아인데요. 일단 12월부터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니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갓난아기가 있다 보니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안 그래도 제가 신체적인 행동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애까지 있으니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만 하는 것이 더는 답답해서 그냥 빨리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씩 두 번째 브랜딩 프로젝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에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1년 후 제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다면 계속 구독하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과정도 함께 유튜브에 담아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